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그 내년 대비 첫 강의, 첫 수업이네요. 그죠?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죠? 새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도 이 학원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죠? 첫 강의고 해가지고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다른 얘기고, 그죠? 뭐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 공부는 뭐 아시겠지만 하나만 기본적인 거 물어볼게요. 얘는 몇 점 맞으면 합격합니까? 60점? 60점이죠, 60점, 그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앞에 60점인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평균 60이에요. 평균 60.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균이 60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전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요, 각각 과목별로 60점 그러면 이건 합격률이 뚝 떨어집니다. 모든 과목을 60점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합격률이 만약 50%다 그러면 제 생각엔 10%도 안 될 겁니다. 왜? 이 과목별로 60점 다 맞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뭐가 있어? 앞에 뭐가 붙었어요? 평균. 그게 뭐야? 잘하는 거 잘해서 점수 많이 타고, 좀 어려운 건 좀 해서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 평균 60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공부하면 붙어야 돼요. 그대로 시작했잖아, 그죠? 그럼 이 공부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공부예요. 근데 떨어져요. 왜 떨어져?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제일 잘 모르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학원에서 하는 거 따라가고 선생님 하는 거 따라가면 되는데 꼭 나중에 좀 가다가 약간 익숙해지면 자기 생각 들어가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세법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잘해요. 여기서 저보다 잘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그럼 세법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잘해요. 저 대한민국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제가 제일 잘해요. 세법은 제일 잘해요. 공법은 공법생이 제일 잘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훨씬 잘하는데 잘하는 사람 말을 안 듣고, 더군다나 제가 1년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지금 20년 다 돼갑니다. 그죠? 지금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 짬밥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경력 짬밥 뭘로 봐도 여러분이 딸리거든요. 그냥 안 따라와.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누구 얘기 제일 많이 들어? 언니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언니가 불러가지고,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아까 세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야, 소용없는 얘기야. 내 얘기 들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언니 얘기를 들어가. 언니가 막강해요. 왜? 말 안 들으면 너 화장을 데리고 와서 막 시부리 하거든. 야, 너 말 안 들어? 이런단 말이지. 언니 얘기 들으면 안 돼.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지. 제가 볼 때는 저는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1년 공부할 때. 이 시험 붙는 공부다.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러 오셨죠? 자,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내년 시험 보면 합격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당연히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가봐야 알지. 볼 거 없어. 가볼 거 없어. 가봐야. 그럼 뭐들 여기 앉아있어요? 붙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냥 딸라고 오셨잖아. 그죠? 한번 가봐서 해봐서 하면 좋고,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오신 거야, 결심을.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합격이 목표란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놓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는,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누가 물어봐도 나는 뭐야? 당연히 합격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물어봤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유치원 뭐라는 게 지금. 당연히 그러려고 왔지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제가 내년 한 3월, 4월쯤에 물어봐요. 자, 올해 시험 붙을 것 같아? 안 붙어? 그러면 막 갸우뚱해요. 왜? 공부해보니까 지금보다 자신감이 더 떨어져.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 시험 볼 때 기준으로 오늘이 정신이 가장 말짱하고 맑을 때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이 흐려져요. 몽롱해지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 왜?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 좀 틀려. 올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죠.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때 줄반장 이상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좀 공부했는데 이까지 거 하고 오신 거거든.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훅 하는 거죠. 지금은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책 보면 기절하거든요. 막 책 두께 걸면 이만씩에. 갑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처음에 공부하면 여러분 수업을 장담하지만 수업을 계속 들을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민법이나 공법 같은 거 딱 들어보세요. 겁나게 어렵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해요. 사람도 그렇고 과목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민법이나 공법을 아직 안 들었어요. 이제 제가 첫 수업이니까 그죠? 뒤에 할 거 아니에요. 민법 딱 들었더니 1시간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제가 민법은 어려워.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걔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첫인상을 어렵다 그러면 계속 어려워요. 얘는 아직 내가 처음 듣고 이해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어떤 과목에 익숙해지려면 2달, 3달, 4달, 4개월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꼴랑 한 번, 2번 듣고 나서 얘는 어려워 이런단 말이지. 그럼 왜 민법이,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6과목인데 1차 통차 5과목이 법과목이에요. 하나만 법이 아니에요. 학개론이라 부동산 학개론 1차 과목이 있어요. 걔만 법 아니고 나머지 5개는 법과목이네요. 여러분 법과목이라는 얘기는 시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법 조문에서 나와요. 그죠? 그 조문은 정해져 있어요. 딱 법으로. 그러니까 민법 몇 개 딱딱 정해져 그 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이만큼 있고 공법 이만큼 세법 이만큼이나 그러면 요 안에서만 시험이 나와요. 왜?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시험은 항상 어디서 나와? 여기서 계속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몰라요. 왜? 이 법은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있는 겨? 막 설명을 하고 있어, 앞 선생님. 근데 그걸 듣자마자 그래 알았어.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조금은 알아들어야지. 포기하세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여기 쓰는 그 법률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첫 수업을 딱 왔는데 제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쉬운 거 하겠습니다. 자, 245 곱하기 35는 자, 55, 25, 2 올라가고 54, 20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뭘 몰라? 구구단을 몰라.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와서 뭐라고 있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알아 몰라? 모르죠. 왜? 뭘 모르니까? 구구단 안 해왔잖아. 근데 여러분은 이게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과목에 구구단이 이 용어를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5는 25입니다. 그러니까 5 넣고 2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처음부터 구구단 모르는 사람 듣자마자 그래 5, 25고 2 올라가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서 이거를 이해 못한다고 짜증을 내. 그리고 얘가 어렵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 외우면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은 너무 어렵지만 외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한두 달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한 4개월 정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안 하면서 얘만 가지고 계속 어려워 이러고 있는 거야. 그 가깝은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 욕심인 거 막. 욕심만 앞서가지고 막 얘는 하지도 못하면서 막 얼른 이거 하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공부를 해도 어려운 거야. 뭘 해도 어렵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지면 돼. 그러면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공부는요. 어떤 거든 다 그래요. 단계가 필요해요. 한 방에 훅 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막 목표가 60인데 이걸 한 방에 한 2달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아.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 60점이 얼마나 위대한 점수인지를 이 공부를 하시면 알게 돼요. 그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천재인지를 알게 돼요. 얘가 맨날 학교 다닐 때 가방 집어던지고 공부 징그럽게 안 해. 그 시험 봤다 하면 70점이야. 70점. 시험 봤다 하면 평균 70이야. 나는 1년 내내 목표가 뭐야? 이거요. 60점. 60은 간두고 40 맞으려고 처음에는 마둥바둥을 해요. 막 40. 과락을 면했네, 만했네. 심지어 시험 봤는데 막 단단히야. 쉬었는데. 10개도 못 맞은 거야. 40문제를 풀었는데. 찍어도 10개야. 근데 막 열심히 막 충혈되도록 풀었는데 채점해 보니까 8개 맞았어. 돌아버리는 거지. 그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정. 근데 그거를 처음 하는 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100% 합격하게 돼 있어요. 참 저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걸 겪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하고 내년 또 하겠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러면 안타깝죠. 저는 무조건 붙는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학원 다니는 분은 다 붙어야 돼요. 실강은 듣는 분들은. 동강은 좀 힘들어요. 동강은 주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동강은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다가 좀 피곤하면 쉬어요. 하나가 밀려버리면 나중에 막 계속 밀려요. 막 쌓여. 그럼 못 들어요. 근데 실강은 죽으나 사나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수업은 듣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다?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절대 어떤 과목이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알았어 그럼 네 말대로 할게 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또 안 그래요. 그죠? 또 민법 개론 막 듣다 보면 뭔 얘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오늘 첫 수업인데 그 선생님들이 여기 강의 나오신 선생님들이 제가 다 대부분 아는 분들인데 사실 수도권에서 저는 강의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도권에도 이 정도 선생님들 조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목별 선생님들이 되게 실력이 수도권에서 딱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오기는 조금 안 내려올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려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그죠? 자, 그러면 저는 2차 과목이잖아요. 2차 과목. 그죠? 2차 과목은 평균 60인데 이런 게 있어요. 과목이 4과목인데 뭐 이제 공법이 있고 중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세법이 있고 공시법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법은 이 중에서 문제가 제일 적게 나와요. 양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해요. 그죠? 참 징그럽게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법 어려워 죽겠대요. 어렵죠.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법은 좋은 점도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를 잘 안 해요. 왜? 자기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징그럽게 안 했으니까 점수가 좀 덜 나와도 저를 원망하진 않아요. 그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세법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욕을 안 먹어요. 왜? 본인도 공부를 안 하니까. 왜? 막 다른 게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얘나 배점은 똑같아요.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다. 그죠? 그러니까 공법을 열심히 하나 맞추나 세법 하나 맞추나 공시법, 중개사법 다 배점은 똑같다는 거지. 어느 거 하나 5점짜리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평균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뭔가 쉬운 과목에 하나를 못 맞아버리면 어려운 과목 하나를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2차는 뭐가 제일 현명하냐면 공법이 40문제인데 그죠? 이거 좀 양이 많아요. 양이. 어려운 게 양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통 반타작을 해요. 20개. 그리고 얘가 제일 자신이 얘가. 이거를 잘하면 돼요. 얘가 30개. 세법이 16문제가 나오고요. 얘가 24문제가 나와요. 이게 합해서 40문제가 나오는데 세법은 항상 저는 목표가 10개예요. 뭐 더 맞으려고 할 것도 없어. 10개. 그리고 얘가 12개를 맞으면 돼요. 그러면 60점이에요. 되게 쉽죠? 60점 다 된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100점을 맞아라. 40개를 다 맞아. 이런 거 없잖아요. 얘 반타작하고 요것만 30개 맞고 세법 16개 10개 맞고 얘 반타작하면 딱 60이야. 얼마나 쉬워. 합격한 거 이게. 그죠? 우리 목표는 몇 점이 목표일까요? 우리의 만점 몇 점이 만점이에요? 100점이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60이 목표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년 한 5월, 6월 달까지 평균 50 나온다. 그럼 이 사람 무조건 합격하는 거야. 왜? 60점 맞으면 되는데 벌써 50이야. 그럼 몇 점만 더 맞으면 돼? 10점.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50점 맞으면. 미치겠네. 6월달에 아직 50밖에 안 나왔어. 왜? 100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 100점 맞아서 뭐 할게? 아무 소용없어요. 점수 많이 맞아봤자. 제가 맞아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 제가 얘기해. 가끔 잘하라 그래요. 그리고 공법을 실감 안 나게 이제 공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37개를 맞았어요. 3개밖에 안 틀렸어.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해보면 알아요. 지금은 실감 안 나요. 근데 해보면, 에이, 거짓말이지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해냈다니까? 근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왜?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시종일관 37개라고 얘기를 해요. 믿든 안 믿든. 왜? 어차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잘 맞았다고 하는 거야. 중개사법은 제가 거의 안 틀려요. 이거 하나 틀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얘는요, 40개도 가능해요. 중개사법. 그러니까 2차는 얘 때문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중개사법 선생님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중개사법 거의 제일 잘해요. 정준 선생님.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30개 못 맞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난 쟤 진짜 싫어. 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 내 스타일도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해. 그러면 24개야. 근데, 선생님, 그냥 넘어가. 그럼 30개. 난 정신이 너무 좋아. 그러면 35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얘가 30개인데 얘가 35개를 맞잖아요. 그럼 공부하고 과락만 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남아.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전체적으로 다 잘하면 좋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차는 항상 얘가 효자 과목이에요. 올해도 시험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시험에 공법이 참 어렵게 나왔는데 얘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얘는 매년 그래요. 작년보다 더 쉬웠어요. 얘는. 그러니까 막 주변에 보면 35개, 6개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얘가 과락은 면해서 결학만 면하면 얘는 합격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공부예요. 이 차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꾸준히만 하면 돼요. 기본만 하면 돼요. 기본. 그죠? 뭐 시금 전폐하지 않고 밥 먹고 꼭 먹으면 하루에 수업 빼고 한 10시간씩 공부하면 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기본만. 거기서 뭐 시금 전폐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고. 거기까지는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냥 전략이 중요한 거죠. 무대뽀로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원에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수업 듣다가 한 달 들으면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좀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생에 여러분 또다시 이런 공부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다시 뭔가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내 평생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충 와서 하고 나서 중간에 포기한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중개사 공부를 해봤거든요. 똑같이 학원 다니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다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너무. 근데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얘도 공부가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난 점수가 안 나올까? 봤더니 걔가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쟤만큼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니까 똑같아지는 거야. 왜? 내가 걔보다 딸릴 건 없거든요. 단지 걔는 나보다 노력을 더 한 건데 난 덜 한 거야.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요, 다이하고 관계없어요, 별로. 크게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그래요. 중개사 공부는. 누가 의자에 비비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보느냐. 이게 합격하는 거지. 난 젊으니까. 소용없어요, 젊어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장점이 있잖아요. 끈기가 있잖아. 계속해서, 그죠? 그대로 가시면 돼. 결론은 뭐다? 이 공부는 무조건 뭐야? 합격을 하는 공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시겠으니까 이제 반은 합격한 거예요, 반. 나머지만 채우면 돼, 나머지. 그럼 반절이면 50점이잖아요. 앉아있으면 50점. 그 1년 내내 몇 점만 올리면 돼? 10점. 그럼 합격이네. 그 10점을 못 올린다니까, 근데 그거를. 그죠? 왜? 학원만 다니면 50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얼마나 올리면 돼? 10점 올리면 된다니까. 되게 쉽죠? 안 어렵다니까, 이 공부는. 그죠? 다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용어에 집중해서 자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마지막 하는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콩나물 길러보셨나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렸을 때 콩나물을 기르면, 어렸을 때 마음에는 되게 신기했죠. 왜요? 콩을 딱 넣고 물을 주는데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왜 엄마는 저기다 물을 줄까? 소용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신기하죠. 좀 지나면 뭐가 돼요? 콩나물이 막 자라기 시작하죠.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얘가 수숙 자랍니다. 그죠? 막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죠? 똑같아, 공부도. 여러분이 콩나물 콩인 거야, 지금. 콩인 상태야. 그죠? 콩이 아직 안 자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물을 주면 콩이 어떻게 해? 자라겠죠. 근데 물을 주는 작업이 뭐예요? 수업 듣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콩이 금방 안 자라요. 처음에는. 왜? 듣자마자 빠져나가지. 지금은 들으면 들었다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을 들었는데 난 듣자마자 빠져나가. 이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야? 들어오지도 않아. 여기 들어오지 않아. 그냥 반사된다니까. 듣자마자. 그죠? 근데 그걸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콩나물 자라듯이 쫙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력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콩나물 콩인 상태지.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하고 학원 원장님하고 그리고 여러분 셋이 3위일체가 돼서 물을 계속 주운대요. 그러면 무조건 이 시험 붙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럼 뭐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H에 와서 첫 시간이니까 붙는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붙는다고 확신하거든요. 내년 100일 남잖아요. 그럼 여기 100일 이렇게 붙어요. 100일 남으면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저는 이 100일 남았는데 오늘 공부 시작하면 100일 동안 공부하면 저는 붙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100일 남았을 때 시험을 보면 저는 합격할 자신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공부하다 1일째 통째 합격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 장난하냐? 저는 진짜 장난 안 해요. 진짜 붙을 수 있어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면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공부하면 붙을 수 있어요. 충분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1년을 공부하는 거지.
무조건 붙어,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괜히 쏟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좌절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년 한 3, 4월 달까지는 가봐야 돼. 그때 4월 달쯤 갔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근데 괜히 2달 듣고 내년 1, 2월 듣고 어영부영 난 아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어차피 안 돼. 그분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죠?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는 과목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부동산 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나 해서 선생님 이름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이름 외울 시간 있으면 용어 정의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외울 거 없어요. 그죠? 제 이름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부담스러울까? 전 이름도 2자야. 3자 외우려면 그것도 힘들어. 한자 더 외우려면. 지금은 여러분 머리가 어느 수준이냐면 공부를 하면 머리가 깨어지질 않아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뭐가 들어가려면 얘가 집을 비워줘야 돼.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머리가 우리가. 용량이 안 돼, 지금은. 그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세법이죠.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뭘 중개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건 배워요. 근데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뭐가 문제예요? 세금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럼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내는 세금이. 그걸 다 배우진 않아요. 그 중에 뭐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법을 골라서 배우는 게 말 그대로 뭐야?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여기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토지가. 그죠? 이걸 토지라고 하죠. 토지. 자, 이거를 사고 팔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팔았어. 그죠? 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집이 대표적인 아파트 같은 거 될 수 있고, 그죠? 토지가 될 수 있고.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토지 건축물이잖아요. 자, 이걸 매매한다 쳐봐요. 사고 팔아. 그러면 자, 얘가 이 땅을 얘한테 팔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 했다고요? 팔았어요. 그럼 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뭘 낼까요? 우리가 파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있어 보이게 양도라고 그래요. 있어 보이게 양도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요? 산 거죠. 샀다. 이걸 또 있어 보이게 뭐라고 그래? 취득했다 그래요. 별 얘기 아니죠?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양도했고 얘는 취득을 했네요. 그럼 얘가 팔 때 사자마자 파는 거예요. 사자마자 팔아도 어쨌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요? 사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뭘 해?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 보유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어. 보유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누구한테 사서 가지고 있다 파는데 팔기 전에 뭐예요?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거죠. 그럼 얘도 사가지고 또 뭐를 해? 일정 기간 보유했다가 또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이 부동산 거래하는 과정이 결론은 사고 파는 건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친다? 보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팔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는 팔 때 세금 내야 되고 샀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갖고 있을 때도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이 부동산, 얘가 부동산이죠? 요 부동산을 가지고 양도하거나 보유하거나 취득했을 때 이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러면 아는 거 있죠?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뭐 냅니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그래요. 그 이름이 왜 양도소득세겠어요? 양도를 했는데, 즉 팔았어. 여러분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팔았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양도세가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가운데 뭐라고 붙었어요? 소득세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도해서 뭐가 발생해야 돼? 나한테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소득세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차익이라고 그래요. 차익. 남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여러분이 나 이번에 땅 팔았다? 얼마에 팔았나? 100억? 100억씩 팔았냐? 돈 좀 벌었겠네. 살 때 110억에 샀어. 살 때 110억에서 이번에 100억에 팔았어. 100억에 팔았죠? 그죠? 엄청나게 막 팔았잖아. 근데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양도했는데 차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세금 내야 안 내?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양도해서 뭐가 생겨야 돼? 소득, 즉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자, 여러분 갖고 계시면 세금 나오죠. 7월 달에 세금이 나오는 게 있어. 뭘까요? 재산세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이 재산세. 그죠? 자, 이번 11월 달이잖아요. 다음 달에 이거 가진 게 좀 많으면 추가로 세금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종합소득세라고. 종합소득세 그래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거는 그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산세 내시고 이 재산이 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추가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이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면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종부세를 낼 일이 없어요. 왜? 이거 낸 사람 중에서 얘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난 재산세는 안 내지만 이래봐도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는 거죠. 왜? 이거 안 내면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이건 얘 낸 사람만 이거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면 뭐래요? 그쵸. 취득세를 냅니다. 얘 이름이 왜 취득세일까요? 이름을 왜 여러분 이름을 칠 때는 막 무대뽀로 짓지는 않습니다. 그죠? 얘가 왜 취득세야?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을 안 하면 취득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취득세인 거지. 말 그대로.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등록 면허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세지 등록세. 그죠? 내가 집을 사가지고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했으니까 뭘 해요?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죠. 그때 그럼 세금을 내는 게 뭐다? 등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세금 중에서 주로 배우는 건 이 5개예요. 팔았을 때 낸 세금 대표적인 거 양도세. 갖고 있을 때 낸 세금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이 5개를 주로 배웁니다. 물론 여기 말고 기타 몇 개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세법은 제가 아까 목표가 몇 개라고 했어요? 10개라고 했죠. 10개. 그죠? 그럼 얘가 10개를 맞으려면 시험은 얘가 보통 양도세선 5문제에서 6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리고 재산세는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얘는 보통 1문제 나오고 취득세도 한 3문제, 4문제 나오고 얘가 1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양도세와 재산세와 취득세 세 파트에서 최소 10문제는 나옵니다. 몇 개 중에? 16개 중에. 근데 우리 목표는 몇 개라고 했어요? 10개. 그럼 나는 뭐만 잘하면 돼? 이 3개만 잘하면 10개 맞는 거야. 그래, 3개만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물론 처음에 공부를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목표는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 부려가지고 이 전체를 다 잘해야지 이렇게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돼요. 차근차근 하면 돼. 차근차근. 한마디로 공부는요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3월달쯤에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 봤는데 막 8개 맞고 이래.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사람이 좋고 착하고 인내심이 있어도 막상 8개 맞으면 진짜 열받습니다. 막 시험지 찢어버리고 막 갑자기 옥상 올라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열받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사람은 자신감이거든요. 봤는데 남들 8개 맞았는데 나는 두 자릿수 10개를 맞았어. 그럼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단자리야. 나는 10개야. 그 자신감이 생기죠. 그럼 공부를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다 잘하지 말고 일단 어느 특정 파트, 처음 많이 나온 파트 있잖아요.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좀 올려놓는 거지. 그럼 모의고사 봤더니 과락을 면했어? 그러면 늘려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범위를 늘려가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막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양은 많아, 할 건 많은데 시간은 공부는 안 돼. 그러니까 맨날 공부를 하긴 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야.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짜증나게 되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래서 제 공법을 되게 잘했다 했잖아요. 처음에 공법할 때 공법이 국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4문제 그렇게 나와요. 40개 중에. 그리고 건축법인가 해서 한 7개 나온 거야. 이 2개 파트만 반이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얘가 내가 목표가 일단 20개인데, 법이 굉장히 막 책 이만한데, 이 2개에서만 20개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요, 수업은 다 들어야 돼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체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집중을 여기다 집중을 했어요. 나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주니까, 모의고사 보니까 제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죠. 오빠, 이거 뭐야? 그럼 오빠하고 물어봤으니까 너 그게 알려줘야 되잖아. 대답을 못하면 창피하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공부를 겁나게 열심히 해요. 내일이 공법이야.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예습하고 왜? 또 오빠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몰라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때 얘가 이제 16개, 20개, 24개 막 올라가는 거야. 점점. 근데 다른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점수가 안 올라가요. 왜? 너무 많아 공부할 게.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한마디로 뭐가 없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는 거지. 비빌 언덕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밀 언덕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해요. 세법은 이 세 개를 일단 잘해야 된다. 세 개.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이게 안 되면 얘는 어차피 뭐야? 이렇게 못 맞아요. 여러분, 종부세는요, 나온 거 다 틀렸어. 그럼 몇 개 틀린 거야? 한 개. 야, 난 종부세 나오는 족족 다 맞춰. 한 개. 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죠? 근데 등록세가 한 문제인데, 올해는 예상을 깨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등록세가. 근데 거의 얘는 평균적으로 하나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다 맞아야 하나고 다 틀려 하나예요. 근데 여기다 처음부터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수업 듣고 열심히 하시되 주가 되는 것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범위가 그죠?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초장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용어에 익숙하려고 빨리빨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적응이 빨리 돼가지고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야, 난 여기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야. 그건 아닌 거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일단 내년 1, 2월 달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빨리 그 과목에 익숙해지고 용어에 익숙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욕심 부려서 빨리 막 급하게 이것도 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럼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시간은 많아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자, 얘가 토지를 둘이 매매를 했어요. 여기 1억이야. 1억짜리를. 그죠?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그죠? 부동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럼 세금은 뭘 팔 때도 세금을 내고, 갖고 있을 때도 세금 내고, 샀을 때도 세금을 내요. 그러면 아무거나 사고 팔면 세금을 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그죠? 그럼 취득세. 자동차를 취득한 거죠? 그럼 취득세 낼까 안 낼까요?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죠? 내잖아요. 차 안 사보셨어요? 그럼 자동차 사면 또 뭐 해야 돼? 취득세 내고 또 뭐 또 해야 돼? 등록해야죠. 등록세 내죠. 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낼까 안 낼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재산세 내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세 낸다고 그래요. 전 자동차세를 안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재산세 물어봤잖아. 근데 대부분은 자동차세 얘기를 해요. 왜? 자동차세 내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자동차세를 안 배워요. 왜? 우리가 그걸 왜 배워요? 그거 배워서 우리가 부동산 자동차 중개 것도 아니고 중고차 중개할 거 아니잖아요. 뭐만 배운다고? 부동산만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내는 건 맞는데 뭐는 안 내요? 재산세를 안 내요. 자, 그걸 갖고 벤츠야 벤츠. 여기 종합소득세가 잠깐만 여기 종합부동산세죠? 이름 그렇게 썼는데 그죠? 자, 벤츠를 가지고 있어. 그럼 비싸죠? 그럼 얘는 종합부동산세 낼까 안 낼까? 재산세 안 낸다겠죠? 그럼 종부세는? 아까 말했잖아. 재산세 안 종부세 안 낸다고. 그 얘 이름이 종합 뭐예요? 부동산세예요. 왜 부동산세겠어요? 뭐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부동산만. 이름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름을 엄마 아버지가 지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살라고. 제 이름 외자인데 지금 혁자가 이렇게 이게 한문으로 혁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빛날 혁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밝게 살라고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죠? 이름대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죠? 이거를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써놨더니 갑자기 저한테 야, 이 적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이게 불굴적자거든요. 이렇게 불굴적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읽은 거죠, 이름을. 그래서 이 적적 그래가지고 무식한 놈이 그죠? 그 놈이 지금도 전하면 적적이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지가 무식한 거죠. 왜? 이게 붙여서 발그력자거든요. 근데 이름이 두 자라고 생각 안 하고 다 뭐라고 생각해요? 세 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읽어요? 이 적적 이렇게 읽은 거죠. 설마 부모님이 이름 적적이라고 지켰어? 상식적인 얘기지.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름대로 가면 이름대로 그죠? 그래서 얘가 부동산만 내는데 이걸 그러니까 모든 세목이 갖고 있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줬어요. 야, 취득세는 이거를 취득했을 때만 세금을 내고 재산세는 이걸 갖고 있을 때만 세금을 내라라고 정해줬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대상 그래요. 다른 말로 과세 물건.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법으로 정해주고
그죠? 양도세를 정할 때도 법으로 양도세는 이것만 세금을 내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대상 그래요. 그럼 아까 자동차는 왜 재산세를 안 내겠어요? 법으로 재산세를 만들 때 재산세 과세 대상에 뭐가 안 들어가 있어? 자동차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뭐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상에 해당이 돼버리면 내가 내기 싫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그 세목별로 세금 내는 대상을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 대상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내겠죠.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 내겠죠.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 취득한 사람이 내겠죠.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이 낼 테고, 재산세는 그 재산을 뭐 하고 있는 자, 보유하고 있는 자가 되겠죠.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납세 의무자를 합니다. 별 얘기 아니죠? 세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 이걸 정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걸 안 정해주면 나중에 샀는데 세금을 아무도 안 내버려요. 그러면 국가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네. 근데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누군가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사면 네가 내고 이거 팔면 네가 내고 정해줘. 그리고 세금을 안 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한 얘한테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세금 납부 의무자를 정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 의무자. 그래요.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토지를 1억에 매매했어요. 자, 취득세를 내다 쳐봐야 취득세를 여러분이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샀어. 그러면 1억 주고 샀다겠죠?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얼마짜리 샀다고요? 1억짜리. 그럼 1억에 샀으니까 그 1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걸 다 내는 건 아니죠. 여기다 법으로 뭘 정해줘? 이거에 얼마만큼을 세금을 낼 것이냐 비율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퍼센트를 곱하죠. 매매면 보통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 뭐가 중요하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세금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걸 알아야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 예를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또 뭐겠어요? 세금을 부과할 때 뭐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얼마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그 1억을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표준 그러고 여기다 이제 뭘 곱했어요? 4%를 곱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세율이라고 그래요. 세율. 세금 부과는 비율이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계산할 때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금액을 알아야 되고 그거에 얼마만큼 크기만큼 과세할 것이냐 비율을 알아야 되죠.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뭘 구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죠. 결국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개는 뭐다? 과세 표준과 뭘 알아야 된다? 세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용어가 네 가지가 나왔네요. 과세 대상, 그죠?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뭐? 납세 의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년 내내 배우는 게 이 네 가지예요. 1년 내내 배우는 게 뭐예요? 이 대상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따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세 요건이라고 해요. 과세 요건. 자, 이게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적인 법적인 요건에서 그 요건 네 가지가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대상, 그죠? 그리고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누구? 납세 의무자 그러죠.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 합니다. 그리고 크기, 뭐 세율 이러죠. 이 네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과세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5개 배울 때 계속 나와요. 그 취득세 배우면 뭐 나와요? 취득세, 과세 대상 뭐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고, 과표는 뭐고, 세율은 뭐 이렇게 나와요. 양도세 마찬가지고 계속 이 네 가지를 배우는 거 4개. 양도 같지도 않아요. 세법은 그죠? 간단한 얘기죠. 이 네 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요건이란다. 필기는 하지 마세요. 필기. 그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과목 모르겠고 세법 시간에 필기하지 마세요. 그 필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참 처음 신기한 게 강의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처음 수업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도 하고 줄도 쳐요. 한 방에 3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고 팔방민이에요. 나는 듣기만 해도 뭔 얘기, 그 하나만 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그 와중에 필기도 하고 줄도 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걸 줄도 쳐. 필기도 해. 필기했어. 나중에 공부 좀 하고 봐봐. 이상한 거 엉뚱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예배가 있어요. 항상 뭐든지 예배가 있죠. 필기를 꼭 해야 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 남편이나 부인이 학원 갔는지 안 갔는지 집에 가서 검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 오늘 학원 갔다 왔냐? 그런 분들은 해야 돼, 필기를. 그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예배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 빼고는 필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필기하시는 분들은 남편이나 부인이 못 믿는 거죠. 학원 갔다 왔나 안 갔나 그 확인하신 분들이니까 못 믿으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특별히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밑에다가 참석했다는 걸 확인 사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하게. 그죠? 그분들 빼고는 가능하면 필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필기가 의미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죠? 왜? 들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책을 보면 여러분 몰라요. 봐봐.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읽으면 뭔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 못 읽어요. 이거는 나중에 읽을 기회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뭘 말귀를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거 한다고 저 설명할 때는 책 보고 있고 제가 책 볼 때는 필기하고 있고 이러니 이게 1시간 내내 3시간 내내 들었는데 뭐가 듣긴 들은 건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들으면 돼요. 나중에 유학기도 있고 뭐 많아요. 지금 필기 안 해도 여러분 1월 달에 강의 또 하잖아. 기본서. 그때 필기 또 해요. 그리고 그때 필기 열심히 하고 또 안 보고 3월 달에 필기 또 하고요. 5, 6월 달에 필기 또 해요. 맨날 필기만 해, 필기만. 책에 맨날 줄만 쳐. 나중에 줄이 얼마나 색이 막 화려한지, 막 별 하나, 별 둘, 하트 하나, 하트 둘, 왕별 하나, 왕별 2개, 막 해가지고 막 표시하는 거 중요하다고. 나중에 책이 막 전부 다, 막 그렇게 돼서. 줄 막, 검정색 줄, 빨간색 저, 형광펜, 뭐, 무슨 색, 무슨 그림 그리러 왔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게. 좀 들으면 돼요. 이게 제일 오래 남아요. 그리고 수업은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 내가 이걸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걸 열심히 들어가지고 오늘 누군가한테 내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만약 여러분 지금 이거 듣고 나서 이따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거 설명을 대충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업 어떻게 들을 것 같아? 대충 안 듣죠. 왜? 이따 가서 뭘 해줘야 돼?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얼마나 열심히 듣겠어요. 근데 공부는요, 남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좋아요. 내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내 걸로 남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면 얘가 공부가 더 이해도 빠르고 확실하게 숙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기억도 오래 남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돼. 우리가 생각보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사람 머리가 열심히 들으면 이게 된다니까. 신기하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들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기억이 되는 거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기다 집중해야 돼요. 수업만 잘 들으면 이게 뭐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요. 그죠? 대상, 세금을 부과한 대상을 법으로 정해주고, 그 세금 누가 낼 것이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 의무자. 세금 계산 기준되는 금액이 뭐라고요? 과세 표준. 그리고 크기를 뭐라고 한다? 세율이라고 그래요. 이걸 4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세금 부과 요건이다 해서 과세 요건이라 한다는 얘기죠.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에 내야죠. 그죠? 자,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가징에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2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 취득세를 내셔야 되죠. 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면 크게, 하나는 내가 가서 직접 신고하고 돈도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낼까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오면 세금을 낼까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하면 만약에 아파트 지금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했다 그럼 중개사한테 맺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옵니까? 아니죠. 내가 가서 뭐를 해? 얼마에 샀다고 신고하고 돈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럼 왜 그러면 취득세는 왜 내가 가서 신고를 해? 귀찮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랑 둘이 매매됐어 1억이 아까. 그죠? 그럼 이 둘이 매매는 아직 등기는 안 된 상태죠? 자, 그러면 이게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면 천안시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기는 지금 이 앞으로 돼 있어. 근데 둘이 거래는 했어. 계약서 쓰고 했죠. 잔금 주고 다 했어. 아직 뭐는 안 했어. 등기는 안 했어. 그럼 얘네가 서로 사고 팔았는지 과세권자인 천안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알아요? 개인이 한 거를.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걔네가 딱 하고 있다가 지키고 있다. 둘이 매매했구만? 알았어. 그럼 내가 1억에 했니? 그럼 좀만 기다려. 내가 고지서에 돈 보내줄게? 이럽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걔네가 거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만 알아. 이거는 거래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하고 누구하고 산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와서 사고 팔았으니까 니네만 아니까 네가 와서 뭐 해라. 얼마에 사고 팔았다고 뭘 해라. 네가 와서 신고도 하고 뭐 해라. 돈도 네가 내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는 거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죠. 사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거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지고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세권자인 천안시는 나한테 뭘 걷어가야 돼? 재산세를 걷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쉬운 게 누구야? 천안시가 아쉽죠. 왜? 우리는 나는 신고하고 싶어도 못해. 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건 천안시죠. 그 지들이 어떻게 해야 돼? 지네가 세금을 계산해서 뭘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용어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 이건 뭐다?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직접 내는 걸 뭐라 그러고? 신고 납부 그러고,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와서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세 아까 말씀하셨잖아. 자동차세는 보통징수일까요? 신고 납부일까요? 자동차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 1년에 2번씩, 그죠? 6월 말하고 12월 말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가 나와? 고지서 나오잖아. 고지서. 그죠?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는 건 다 뭐라 그래? 보통징수라. 내가 가서 신고하는 거라고요? 신고 납부.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팔 때만 신고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것들은 뭐예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예요? 보통징수에서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이 네 가지. 과세대상, 이를 뭐라 한다 했죠?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 네 가지에서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 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냐. 징수 방법이죠. 두 가지가 있다고 뭐라고요? 신고 납부와 보통징수. 요게 기본 틀입니다. 세법은 전체 틀이 이 5가지예요. 기본. 여기다가 이제 뭐야? 세목별로 살을 붙이는 거죠. 뭐 취득세 뭐가 있고 뭐가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항상 틀은 그거예요. 세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했죠? 세법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뭐?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거 빼고는 얘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세법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해보시면 알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하고 싶어, 세법을. 근데 못해. 왜? 얘가 걸려. 민법 걸려. 개론 걸려. 공법 걸려. 막 계속 걸려. 막 자구도가 땡겨.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그 언제? 막 내년 9월 달쯤에 해요. 막. 시험은 10월 달에 보는데 9월 달에 막 공부해. 그럼 돼? 안 돼요. 왜? 그때는 마음이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한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세법을 열심히 해서 점수가 잘 나오니까 탄력받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독서실에서 언니가, 야, 너 세법 뭐 들어하냐? 너 그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다는 거야. 주변 언니들이 그랬대. 막 독서실 뭐 세법 해야 소용도 없다고. 자기는 점수 잘 나와서 막 탄력받아서 막 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고. 언제 하니까 10월 달에 그냥 한 달 하면 돼. 그랬대. 한 달 하면 됩니다. 뭐만? 세법만. 10월 달 내내 세법만 하면 돼. 한 달 내내. 그럼 돼요. 근데 돼? 어림도 없는 얘기였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원래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1차 과목이 중요해요. 민법하고 학개론. 왜? 1차가 안 되면 2차는 보도 소용없거든요. 그죠? 그건 아시죠? 1차 붙고 2차 떨어지면 1차는 내년에 2차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차가 떨어져 버리면 얘는 붙어도 소용없는 거죠. 얘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공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이 많으니까. 민계공이라고 그래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하라 했거든.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세법 열심히 하라고 하려고. 맨날 했더니 이게 징그럽게 안 하는 거, 너무 안 하는 거야. 그럼 점수 안 나오면 나중에 또 가끔가다 저를 원명하는 쌤이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결론은 마무리가 아름답게 돼야 좋아요. 여러분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저한테 와서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떨어지면 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첫날 딱 왔는데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진짜 내 진짜 그 꾹 참고 1년 공부해. 봐봐. 결론은 그렇잖아. 첫인상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붙으면 선생님 덕분이라고. 근데 난 여러분이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저 학교 가면 지금 막 그 사이트 같은 면 막 교수님 뭐 이렇게 돼요. 떨어진 분들은 거기다가 막 비난하는 거죠. 떨어지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붙어야 돼.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여러분이 붙으라고 막 고사를 지내는 거야. 욕 안 먹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막 민경고생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욕 먹을 확률이 더 많거든. 겁나게 열심히 하는 거야.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그게. 자, 1년 강의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 세법이. 왜? 난 욕을 지금 덜 먹거든. 그러니까 좀 부담감이 덜하니까 약간 설렁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민경공은 아니에요. 막 죽자 하지 않은 거야, 막.
들어봐요. 이제 민법, 개론공법 장난 아니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죠? 우리는 뭐 보강 같은 거 없어. 세법은 1년 내내 보강 없어. 그냥 수업만 쭉 해. 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죠? 자, 별거 없죠?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있어. 그냥 까짓 거. 그죠? 이번 시간에 딱 기억하면 그거 기억하면 돼요. 무엇을 사고파했을 때 대상을 정한다 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대상. 그 세금을 누가 낼지를 정해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 그러고 그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표준. 그러고 거기에 얼마만큼 크기만큼 비율만큼 할 것이냐? 세율. 그래 나온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신고납부와 뭐가 있다? 보통 징수가 있다. 훌륭하십니다. 조짐이 좋아요. 시작이. 그죠? 이럴 때 살짝 봐야 돼요. 쉬어주는 센스가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했습니다.